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스라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다소 좀 충격적이고 좀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들어볼 건데, 일단은 어느 산속에 폐교 옆에 정말 정말 작은 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곳에서 벌어진 실제 이야기입니다.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아스라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뒷배경 보고 많이 놀라셨죠? 내가 요청한 거랑 많이 다른데. 왜냐면 제가 요청한 걸로 해드리려고 하다가 저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대략. 어떤 느낌인지. 대략. 그러니까 어, 보면 그 절에서 좀 요런 느낌, 그러니까 요런 그 사천왕 느낌도 있긴 있잖아요. 아, 어떻게 보면 그렇죠. 뭐 부처님만 계신 건 아니니까, 원래는. 네,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절이 아니라는 거고, 거기에 계신 또 분께서 또 그런 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스포를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한번 네. 섞어봤어요. 좀 무섭게. 예. 아,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스라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너무 스포하면 안 되니까 간단하게 스포만 해주세요. 네네네. 그냥 재밌었어요. 재밌었다. 네, 신박했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스라님께서 뭐 신박했다고 하면 또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도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기대십니다. 렛츠 기릿! 이거는 이제 저희가 촬영하는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네. 무구 같은 거를 촬영하러 다닐 때가 있어요. 무구를 촬영하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독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자료용으로 쓰겠다고 그거를 촬영을 해달라 막 그런 네. 요청이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갖고 최대한 많은 무당들을 찾아가서 그 무당은 어떤 무구를 쓰고 막 그런 걸 막 찾아갖고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이제 잠깐 이걸 얘기해도 되나? 왜요? 아, 예. 이때 당시 이제 사귀고 있던 작가가 있는데 잠깐만. 지금 와이프분 듣고 계신 거 아니죠? 저희 와이프 이런 무서운 얘기 되게 싫어해가지고 천만다행이다. 오케이. 자, 전 여친 어, 이야기, 렛츠 기릿. 그때 당시 어떻게 움직였냐면 무구 촬영을 하려고 이제 네. VJ 한 명이랑 이제 작가 한 명 이렇게 해서 두 명이서 이제 각지에다가 이제 파견을 보내는 거예요. 파견을 가가지고 이제 각 무당들을 만나갖고 무구 촬영하고 뭐 굿판 버리는 거 촬영하고 막 이런 걸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작가애가 이제 새로 들어온 애였는데 네. 한 살 어렸던 애가 이제 기회가 돼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감독님한테 이제 같이 파견을 해달라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둘이서 이제 촬영을 하러 한 산에 가게 됐죠. 네. 이제 산에 갔는데 그런 곳들이 있잖아요. 산에 이제 그냥 조립식 판넬 갖고 집 이렇게 따다다닥 붙여놓고 무당들 단체로 모여갖고 막 생활하는 그런 곳. 그런 것도 있긴 있죠. 예. 네, 이제 그곳으로 저희가 가게 됐어요. 예. 그곳으로 갔는데 이제 뭐 거기 있는 무당들이 다 각자 개인들만의 무구를 이용해가지고 자기는 뭐 이런 걸 한다 막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오시는 분들은 어쨌든 다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오실 거 아니에요, 손님분들은. 그쵸. 예. 근데 이제 어떤 손님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셨는데 네. 그 산 아랫 동네에 사는 할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분이. 근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이 니들 이 무당들이 이렇게 여기 모여 있는데 저 위에 흉가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귀신은 왜 못 잡냐고. 예. 그러면서 막 저희 촬영을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막 무당들한테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듣다 보니 흥미가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저 위에 흉가에 어떤 귀신이 있길래 이장이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네. 난리를 피울까. 그래서 이제 이장님한테 이제 말을 걸었죠. 저희가 네. 이제 이런 걸 촬영하는 방송팀인데 그 흉가 위치랑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무당들이 있는 무당촌에서 한 20분 정도 쭉 걸어 올라가면은 진짜 딱 어떤 느낌이냐면 그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오는 그런 움막집 같은 느낌 있잖아요. 오, 예. 막 네, 지어놓은? 그런 흉가가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서 어떤 한 여자 귀신이 나오는데 네. 그 여자 귀신이 밤만 되면 마을을 내려와가지고 문을 두들긴다는 거예요. 오, 예. 집마다. 예. 문을 두들긴 다음에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막 계속 그러면서 한참을 안 열어주면은 옆집 가서 또 문을 두들기고 그거를 마을 사람들이 계속 겪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그 무당촌이 있으니까 거기 와가지고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무당들이 나몰라라 하고 있단 거래요. 네. 그러니까 듣다 보니 되게 이거 재밌을 것 같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감독님한테 전화 걸었죠. 근데 요 촬영 왔는데 조금만 올라가면은 흉가 있다는데 그 촬영비 좀 달라고 네. 하루 묵고 촬영하고 오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감독 뭐 그래 네 맘대로 해라 촬영해라 이러고 나서 이제 촬영비를 받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여자친구인 그 작가한테 얘기를 했죠. 신참일 때여갖고 그런 거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친구였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하나씩 가르쳐 주겠다고 한 다음에 이제 흉가를 갔어요 그날 저녁에. 예. 흉가를 가는데 작가들은 이런 쪽에 면역이 되게 없거든요. 신입들은. 아마도 예, 그렇겠죠. 카메라맨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들어가니까 이제 무당 걸러주지만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그냥 들어오는 애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걔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엄청 겁을 먹은 상태인 거예요. 흉가를 제대로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던 애였으니까. 그쵸, 그쵸, 그쵸. 네, 그래갖고 이제 올라가는 때부터 이제 야간 산행도 처음인 그 친구니까 막 오돌오돌 떨면서 이제 막 올라갔는데 네. 흉가를 딱 봤는데 느낌이 진짜 싸한데 더 짜증이 났던 게 흉가 지붕에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지붕 위에요? 네, 지붕 예. 위에.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올라가다 보면은 가끔씩 이제 바닥 보고 올라가다가 앞에 보고 이렇게 막 그러잖아요. 네. 저쯤 이쯤 왔겠다 싶어서 고개를 딱 들어서 봤더니 흉가가 보여요. 아, 좀만 더 가면 되겠네 한 다음에 또 걸어가고 다시 딱 고개를 돌려서 흉가를 봤는데 흉가 지붕에 여자가 하나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예. 순간적으로 잘못 봤겠지 한 다음에 다시 고개 숙이고 다시 봤더니 또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느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것도 촬영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감독님한테 얘기도 해놨고 여기서 아시잖아요 남자들 여자친구가 옆에 있는데 쫄아갖고 도망쳐서 내려가기도 조금 뭐해갖고 이리 와 이래야지, 그죠? 그냥 약간 강행 돌파를 한번 해보기로 한 거예요. 예. 내 옆에 꼭 붙어 있어. 네, 근데 네. 정말 흔치 않게 느낌이 정말 안 좋은 흉가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쪽에다가 이제 픽스 카메라 하나 설치를 하고 카메라 하나를 들고 이제 흉가를 들어갔죠. 움막집이어가지고 막 넓지는 않은데 안에 가구도 하나 없었어요. 아, 그냥 빈 집이구나. 네, 완전 그냥 빈집이었는데 네. 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이제 촬영을 딱 하고 있는 동안 이제 작가한테 이런 걸 촬영할 때 뭐 다 기록해놓고 하면서 이거 이것저것 이제 방법을 가르쳐줬죠. 네. 가르쳐주고 있는데 갑자기 작가가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예? 비명을 지르면서 나가려고 그러길래 잡았죠 일단. 왜냐면 혼자 도망치면 더 위험하니까. 네. 산이니까. 딱 잡으니 왜 그러냐고 괜찮냐고 이러니까 밖에서 누가 지금 뛰어다니는 소리 안 들리냐고. 오, 예. 근데 암만 들어봐도 안 들렸거든요 저한테. 그래갖고 아니 나 잘못 듣고 있는 거라고, 네가 이런 장소가 처음이어갖고 그런 거 같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냥 촬영하고 나가자 이러고 있는데 또 애는 계속 옆에서 밖에 자꾸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려요. 미칠 것 같아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이제 네. 저도 이제 슬슬 불안해진 거예요. 20분만 뛰어내려가면 무당촌이 있긴 하지만 사실 아실지 모르겠지만 무당촌에 있는 무당들 같은 경우 대부분 허주를 보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겠죠. 예. 그래갖고 믿을 곳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갖고 내려가야 되겠다 싶다는 이제 각을 잡기 시작을 했죠. 빨리 예. 촬영하고 내려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5분도 안 돼갖고 촬영을 후다닥 끝내고 네. 이제 내려갔어요. 내려가려고 이제 그 집 문을 딱 열고 나왔는데 작가가 갑자기 막 비명을 지르면서 한쪽 방향으로 뛰는 거예요. 네. 쫓아가야죠. 일단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야간 산에서 촬영을 하게 됐을 경우 도망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다치시거나. 그치, 위험하죠. 그래갖고 막 뛰어가가지고 애를 딱 잡으니까 노라고 뒤에 지금 여자 쫓아오는 거 안 보이냐고. 오, 예. 그래갖고 일단은 근데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이고 아 얘가 쉬었나 보다 생각이 들어갖고 문제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절대로 보이는 척도 하지 말고 그냥 나 따라서 그냥 내 뒤에 붙잡고 그냥 쫓아 내려오라고. 그래갖고 알겠다고 한 다음에 걔가 이제 제 등 뒤 딱 잡고 눈을 감으라 그랬거든요. 예. 감고 카메라랑 장비 다 정리한 다음에 이제 조심스럽게 내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조심스럽게 내려가는데 이제 애는 눈을 감고 있으니까 위쪽에서 진짜 앞에 아무것도 없지 뭐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다가 처음 가본 산이어가지고 심지어 밤이었기 때문에 제가 네. 어지간하면 산에서 길을 안 잃는데 그날 길을 잃은 거예요. 아이고야, 예. 그래갖고 분명히 이쯤 가면은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저도 불안해져가지고 이제 핸드폰 갖고 이제 지도 펴놓고 핸드폰 나침반 갖고 이렇게 막 보고 있는데 예. 저 멀리서 누가 낙엽을 밟고 걸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싹, 싹 이러면서. 네, 그래갖고 그쪽 방을 보니까 불빛도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인가 보다 순간 생각이 들어갖고 불렀어요. 저기요 하면서 소리를 들으니까 그 사람이 이제 순간 멈칫하더니만 저희 쪽으로 이제 걸어오기 시작을 하시는데 스님분이신 거예요. 스님? 이 밤에? 네, 그러니까 정말 그 승려복을 입으신 예. 머리 다 미으신 스님분이 저희 쪽으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인사를 먼저 드렸죠. 일단 합장하고 이제 안녕하세요. 저희 저쪽 촬영 왔다가 내려가는데 지금 길을 잃어갖고 예. 죄송한데 저희 좀 안내해 주실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 스님이 이제 같이 인사 받으시더니만 아 그런 거라면은 여기가 산길이 되게 심하다고 여기 험하다고. 그러니까 오늘 저녁은 그냥 우리 절에서 묵고 내려가시면 될 것 같다고 하시면서 네. 뒤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묵으셔야 될 것 같다고 뒤에 여자분 지금 쉬이셨다고. 오, 예. 스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순간 이분 뭐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때 흉곽 촬영 갔다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촬영하다 내려온다 막 그런 식으로밖에 얘기를 안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 뭐가 있으신가 보다 한 생각으로 이제 그러면 감사히 도움을 받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 이제 그 스님을 따라서 이제 갔는데 한 10분? 15분 정도 걸었나? 그 조립식으로 만든 진짜 거의 한 12평, 13평 정도 되는 건물 하나가 딱 나오는 거예요. 원룸 정도네요? 거의 원룸 수준인 거죠. 그 옆에 똑같은 디자인의 똑같은 건물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 네. 건물 하나는 이제 불상을 모시는 곳이고 한 오. 곳이 그 스님분이 생활하시는 곳인 거더라고요. 네네. 그래갖고 일단은 뒤에 시인 것 같다 그러니까 스님분이 이제 그 생활하시는 곳이 아니라 불당으로 들어가시면서 여자분만 들어오시라고 남자분 잠깐 밖에 계시라고. 예. 그래갖고 뭐 솔직히 처음 보는 남자한테 일단 어쨌든 그때 당시 여자친구였으니까 1대1로 놓기 좀 그래서 그래도 같이 들어가겠다고. 예. 이런 거 익숙하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같이 들어갔는데 이제 진짜 한 사람 키보다 조금 작은 불상이랑 조그만한 불상들이 쭉 있고 예. 창이 딱 펴져 있는 딱 그거만 있는 곳인 거예요. 예. 방이 딱. 그러더니만 스님이 이제 작가를 눕혀놓고 그 앞에서 이제 목탁을 치시면서 불경을 막 외우시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예. 옆에서 일단 그냥 지켜봤죠. 막 지켜보는데 한 30분 불경 외우시더니만 이제 괜찮다 그러는데 작가가 일어나서 한다는 말이 머리가 되게 가볍대요. 오, 예. 그래서 이분 진짠가 보다.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를 하시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옆에 이제 생활하시는 곳을 갔죠. 근데 어쨌든 전부 다 밤잠이 없는 사람들만 있다 보니까
두런두런 한 한두 시간 정도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분한테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또 네. 이쪽에 흉가 있는 거 아시지 않냐. 우리가 이런 강연 특집을 촬영하는 방송팀인데 거기를 촬영하고 내려오던 길이었다. 그러다가 길을 잃었는데 스님을 만나겠다면서 전후 사정을 이제 막 설명을 해드렸어요. 네. 스님이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거길 왜 갔냐고. 네네. 거기에 있는 여자 귀신은 여기 있는 저기 저 무당촌에 있는 무당들이 다 모여가지고 구판해버려도 안 되는 애라고. 야, 센 애구나. 네, 절대로 안 되는. 거기는 촬영이고 뭐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오늘 있었던 일을 다 잊고 내려가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확실히 우리가 잘못 건드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스님분한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린 다음에 이제 그 단칸방에서 이제 셋이서 잠을 잤죠. 네. 아침에 이제 스님분들 아침에 되게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저도 잠기가 되게 예민해가지고 한 새벽 5시쯤 일어난 것 같아요. 시계는 네. 제대로 안 봐서 기억은 안 나는데 일어나니까 스님이 이제 앞에서 막 체조 같은 거 하시더라고요. 막 기체조 네네. 같은 그런 느낌의 모션으로. 그래갖고 옆에서 이제 일어났다고 스님한테 인사드리고 같이 이제 그런 거 보면 왠지 따라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옆에서 같이 이제 막 따라서 막 기체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스님이 청년이 되게 기가 좋다고 그러면서 칭찬을 막 해주시고 아침까지 차려주신 다음에 자기도 내려갈 일 있으니까 같이 내려가자 해서 그분 길 안내를 받아서 산 아래동네 내려왔어요. 네. 내려와가지고 스님분한테 인사드리고 혹시 몰라서 연락처 드린 다음에 이제 저희는 사무실로 돌아왔죠. 이제 사무실 돌아와서 감독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 이런 일이 있었고 스님분 도움을 받아봤고 처리를 하고 나서 잘 올라왔다. 이런 감독님 듣더니만 야 근데 이런 소재는 찍어야 되는 게 맞다고 사실. 아, 이런 거 찍어야 되는데. 네, 사실 이건 찍어야 되는 게 맞다고. 네. 그 스님분이 어느 정도 있으신 것 같으니까 그분이 한번 협조 요청을 받아서 촬영을 한번 해보자. 어. 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감독님 입에서. 그래갖고 전화를 드렸죠. 저희가 네. 이렇게 돼가지고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냐. 그러니까 이제 스님분이 계속 반대하시다가 뭐 이제 저희가 이제 다 얘기를 했어요. 저희 쪽에 오는 무당도 있고 해가지고 우리의 목적은 진짜 그냥 방송용으로 자극적인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 이제 천도까지 가는 게 목적이다. 네. 걱정하지 마셔라 막 이러면서 어떻게든 설득을 감독님이랑 다른 작가분들이 막 하셔갖고 오케이 사인을 받게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금방 또 촬영 일정 잡아서 한 3주인가 4주인가 후쯤 이제 내려가게 됐어요. 이제 내려가니까 이제 그 아랫동네에서 만나기로 해가지고 아랫동네에 딱 도착을 하니까 스님분이 나와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인사를 드렸죠. 이제 저랑 작가랑은 이미 한번 본 사이니까 인사를 드리고 이제 스님이 여기 있지 말고 올라가서 얘기하자고 자기 절에서 얘기하자고 그래갖고 그 절까지 또 올라가서 이제 그 단칸방에서 스태프들이랑 그 스님을 놓고 네. 이제 회의를 한 거예요. 어떻게 찍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스님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자분들은 다 머물라고 여기. 네. 저기 있는 악귀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자한테 유독 못 살게 군다고. 남자들은 괜찮아. 이상하다. 왜? 네. 그래갖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 저는 정말 그 올라갈 때 잠깐 본 거 빼고는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네. 근데 유독 그때 작가만 유독 발소리 듣고 쉬고 막 보고 막 그랬으니까 네네.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제 여자친구였던 작가랑 다른 작가 이렇게 2명이 왔거든요. 네. 그 둘은 이제 불당에다 집어넣고 감독님 저 그리고 카메라맨 2명 이렇게 4명이랑 스님까지 해서 5명이 올라갔어요. 예. 흉가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카메라 세팅을 쫙 하고 나서 이제 감독님이랑 누가 들어갈 거냐 했는데 제가 한번 들어가 봤으니까 사실 사전 답사를 한 사람이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러니까 스님분이 저를 쓱 보시더니만 같이 들어가자고 그래가지고 뭐 알겠습니다 이런 다음에 이제 카메라 들고 스님분이랑 같이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네네. 문을 딱 열고 들어가자마자 스님분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면서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구석을 딱 보면서. 예.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단 저는 급하게 카메라를 스님 쪽으로 딱 돌렸죠. 네. 그 모습을 그리고 나서 이제 무전을 딱 쳤어요. 스님분이 들어오시자마자 그 소리를 지르신다. 그러니까 밖에 있던 감독님도 그걸 들으시고 카메라맨 한 명을 집어넣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스님을 찍고 카메라맨 한 명은 이제 전체 풀샷을 딱 찍고 있는데 스님분이 갑자기 이제 막 호통을 치시면서 욕을 하셨거든요. 네. 막 욕을 하시면서 호통을 막 치시다가 시선이 막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 시선 따라서 이제 저도 카메라는 스님을 찍고 있지만 눈은 시선을 따라갔죠. 막 그러고 있는 차에 창문이 갑자기 확 열리는 거예요. 네. 버더리만 도망쳤대요. 아, 갔대요? 네, 갔대요. 예. 그래갖고 신기하다. 창문 열리는 거 찍혔으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촬영을 해도 될 것 같다 해가지고 느긋하게 촬영을 하고 이제 불당으로 천천히 걸어 내려왔어요. 네. 불당으로 내려오는 쫙 멀리 이제 불당이 보이는데 갑자기 스님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저희들도 같이 뛰었죠. 그 뒤를 따라서 딱 가더니만 그 앞에 이제 쌀이 빗자루를 이렇게 세워두셨거든요. 네. 빗자루를 막 딱 짚더니만 불당 앞으로 던지시는 거예요. 아, 그 빗자루를요? 네. 예. 던지더니만 네가 감히 여길 기어오냐고 오호. 하면서 통을 치시는데 저희는 이제 안쪽에 있던 작가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스님 뒤쪽으로 해가지고 불당문을 딱 열었더니만 작가 2명이서 달달달달 떨면서 네. 서로 껴안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올라가고 한 30분 40분 지났나? 누가 문을 두들기더래요. 예. 문을 두들기는데 문 좀 열어달라 그러면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때 당시 그 작가는 겪었잖아요, 흉가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알지. 그 목소리인 거래요. 와. 예. 그래갖고 다른 작가가 누구지 하면서 문을 열려고 하는 걸 붙잡았대요. 네. 열지 말라고. 저거 흉가했던 그 귀신이다. 내가 똑똑히 기억한다고, 저 목소리라고. 그러니까 이제 같이 있던 작가도 놀라갖고 불상 앞으로 이제 가가지고 둘이서 이제 손 꼭 붙잡고 이제 껴안고 막 그러고 있던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스님이 와서 호통을 치시고 딱 그러니까 괜찮아져가지고 우리 괜찮아진 상태로 우리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딱 듣다가 이제 감독님 생각에 스님이 너무 용어한 거래요. 그렇지. 이 정도면. 네, 그래갖고 이거 무당 한 명만 불러놓고 이 둘이서 천도 지내면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네. 감독님 이제 스님분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천도가 목적이라고. 그러니까 천도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스님분한테 얘기하니까 자기도 여러 번 시도를 해봤다고. 근데 안 된다고. 몇 번이고 해보고 다른 무당들도 데리고 와서 해보고 했는데도 안 된다고.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자기는 천도를 그래서 능력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고 거절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나서 이제 촬영을 어떻게 끝냈으니까 네. 다음날 아침에 이제 아랫마을에서 잤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일어나고 마을 분들한테 이제 인터뷰를 막 땄어요. 네. 흉가에서 어떤 게 인터뷰를 따는데 되게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저 위에는 절이 없대요. 오? 산에는 절이 없대요. 예. 스님도 자기가 본 기억이 없대요. 가끔씩 오시는 스님분들은 무당촌으로 오시는 스님분들이라고. 예. 순간적으로 저희는 다 굳은 거죠. 뭐지? 우리가 귀신한테 씌였나 막 이 생각이 들어갖고 예. 감독님 거기 있던 다른 카메라 형님한테 야, 너 올라갔다 오라고. 확인하고 오라고. 있는지 확인하고 오라고. 이제 그러는 동안 이제 계속 이제 촬영을 했죠. 네. 막 촬영을 하고 인터뷰를 막 따는데도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위에 저 없다고, 스님 없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 그 형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산에서. 네네.
그대로 있대요. 있는데요? 이러면서. 네. 예.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촬영한 영상이랑 스님 영상을 보여주면서 오. 이제 마을 분들한테 막 보여드렸죠. 예. 보시라고 여기 있지 않냐? 스님도 있지 않냐? 여기 사시는 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마을 분들이 이렇게 스님을 유심히 보시더니만 야, 걔 아니야? 이러시는 거예요. 뭐야. 궁금해가지고 뭔데요 이러니까 거기서 있던 할머니 한 분이 하시는 말이 이 동네에서 귀신한테 홀려서 미친 짓 하다가 사라진 애 하나가 있다. 와, 나 소름 쫙 돋았다, 지금. 와, 미쳤다. 그래갖고 무슨 일인지 자세하게 얘기해줘라 이러니까 요 동네 살던 앤데 남자애인데 어느 순간부터 막 귀신 보인다고 난리를 피고 막 그러다가 미친 짓 막 하다가 갑자기 사라진 애가 하나가 있다. 그게 한 4년 전 5년 전 일이라. 예. 근데 얘가 이 뒷산에서 그러고 있을 줄 우리도 몰랐다고. 예. 그래가지고 와 진짜 별의별 게 다 있구나. 근데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아 귀신한테 홀려서 뭐 불가의 힘으로 이겨내신 분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죠. 4, 5년이면 어느 정도 이제 정말 노력하면 득도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와, 그런가 보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어쨌든 간에 무당의 입장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무당님을 불렀죠. 그곳으로. 네. 무당님 불러갖고 그 흉가를 딱 올라갔어요. 근데 아침에 도착을 하셔서 점심 때 이제 흉가를 딱 올라갔는데 훑어보시더니만 여기는 귀신이 사는 곳이 아니라고. 오? 여기는 귀신이 사는 곳이 아니래요. 그래서 저희도 억울해가지고 얘기했죠. 뭔 소리냐고. 우리가 여기서 겪은 게 있는데 여기 왜 귀신이 없다 그러냐. 그러게. 귀신이 오기는 하는데 여기 머무는 건 아니래요. 예. 상처하진 않는다. 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긴 한데 여기 있는 건 아니라고 하면서 네. 쫓아가 봐야 되겠대요. 흔적을. 그러면서 이제 방울 울리시면서 이제 터벅터벅 가시는데 가시는 방향이 절인 거예요. 뭐야, 잠깐만. 예. 그러더니 막 저를 딱 보더니 막 어떻게 이렇게 했지? 막 이러시는 거예요. 네. 잠깐만요. 수위 조절을 조금만 할게요. 예. 그러더니만 이제 그 저를 보시더니만 갑자기 얼굴 표정이 쫙 구겨지시더니만 예. 그 생활하시는 그 건물 문을 딱 열었는데 이제 스님분이 이제 알몸 상태이신 거예요. 예? 이제 여자 작가들이랑 다 이제 고개 돌리고 이제 저희 남자 스태프들만 이제 순간적으로 멍해진 거죠. 저 스님은 뭐 하고 있지 막 이러고. 왜 이러지? 무당 형님이 스님을 딱 보면서 어디 귀신이랑 그런 걸 계속 하고 있냐고. 이야. 산에서 누굴 잡아다가 이렇게 하는 거냐 하면서 막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스님한테. 예. 그러더니만 이제 막 뭐라 하시면서 이제 가방에서 이제 오방기를 꺼내서 지금 앞으로 막 던져버리는 거예요, 스님한테. 예. 그러니까 스님이 갑자기 뭔가 정신을 차린 듯한 그런 표정으로 딱 돌아오더니만 급하게 막 옷을 입으시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만 갑자기 무당님만 앞으로 딱 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한 4, 5년 전쯤에 귀신한테 막 홀렸을 때 네. 자기도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무당촌으로 갔대요. 네. 무당촌으로 갔더니만 무당들이 신을 받으라고 막 그런 말만 하더래요. 신을 받아야 될 팔자다. 그 귀신이 신이다. 막 하면서 그런 말만 하니까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막 무당들이랑 막 싸우고 막 그러다가 이제 밤이 돼가지고 산을 딱 가는데 네. 저 멀리서 스님 한 분이 이렇게 걸어오더래요. 네. 그러더니만 스님이 되면 괜찮아질 거다. 막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한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스님도 귀신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꼬신 스님이. 네, 그러니까 귀신이 네. 스님 형상으로 붙장을 하고 이제 자기를 꼬신 거라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스님 행세를 하고 나서부터 그 귀신이 자기한테 안 오더래요. 예. 불상도 차리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계속 스님으로 살면은 이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되는구나. 막 그러고 있는데 일단
자기 생각에도 스님이 머리를 밀고 스님이라고 칭하니까 이제 스님의 규율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막 하면서 고기도 안 먹고 여자도 오. 멀리하고 막 그래. 근데 남자가 그리고 그분 연세가 저희가 만날 당시가 이제 40대 초반이었거든요. 네. 많이 근데 30대 먹지도 중반, 않으셨네. 예. 네, 30대 중반에서 후반에 남자의 성욕이라는 게 생각보다 참기가 힘들었나 봐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그래갖고 점점 막 그런 생각이 나던 차에 어느 날 저녁에 이제 밖을 딱 나갔는데 여자 귀신 하나가 이렇게 쓱 지나가더래요. 예. 근데 그 여자 귀신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아유, 사람을 너무 못 만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말을 걸었대요. 그래갖고 말을 걸었더니가 쳐다보더래요, 자기를. 예. 그래갖고 막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생각이 든 거래. 이제 불순한 생각이 딱 들어갔고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집 안에다 딱 들였는데 집 밖으로 애가 못 나가더래요. 오, 여자 예. 영가가. 그래갖고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이 됐대요. 그러니까 귀신 가둬놓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 귀신이 자기 옆을 제대로 못 벗어나는 그런 게 돼버렸대요. 예.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산에다 그냥 풀어놓기 시작을 했대요. 예. 그럼 막 풀어놓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막 산 아랫동에서 여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들리고 아. 통가에서 여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들리고 예. 그러니까 무당님이 결국 그 얘기까지 듣고 나서 스님분한테 엄청 뭐라 그런 다음에 귀 잡고 끌고 나가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여기 있어라고 한 다음에 귀 잡고 끌고 뭐 흉가를 가셨는지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혼자서 돌아오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여자 영가를 흉가에서 만나갖고 얘기를 들었대요.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을 두들긴 게 살려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네, 그리고 유독 여자들한테만 그렇게 모습을 드러냈던 이유도 예. 너희들도 여기 도망치라 그런 거라고. 와, 대박이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여자 영가는 자기가 이제 잘 달래갖고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하신 이유가 그거네요. 그냥 귀신을 부린 스님이네? 네, 정말 귀신을 부린 스님인 거죠. 와. 별의별 무슨 인간들이 있구나. 네, 결국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래갖고 예. 또 스님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리셨고 무당님이 이제 얘기로는 이제 흉가에서 그 여자 영가 만나서 얘기 듣고 천도 시키고 나니까 갑자기 그냥 뛰어서 도망쳐 버렸다. 그래서 그냥 가나 보다 하고 그냥 놔뒀다고. 어차피 더 이상 쟤는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아니,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반전이 있어, 확실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귀신이 무서우려고 했는데 사람이 더 무서운 이야기네. 갑자기 귀신은 불쌍해지고. 사실 처음부터 귀신이 불쌍했던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산길 지나가는 귀신을 잡아다가 그렇게 강제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야,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뭘 스님 행세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스님인지 뭐 진짜 스님은 아니겠죠. 진짜 스님이 그럴 리가 그치, 없으니까. 그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걸? 그냥 스님의 탈을 쓴 그냥 나쁜 사람? 그쵸, 그렇게 되겠죠. 그냥 나쁜 네. 사람. 그냥 배드가이죠, 뭐. 네, 아마 이제 무당형 말로는 이제 본인이 이제 시달리면서 어느 정도 네네. 컸을 거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옆에 무당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오래 이제 불상 놓고 신을 모시는 행위를 하다 보니까 실력이 어느 정도 쌓였을 거라고. 그래서 아마 이런 게 가능했을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네요. 예, 충격적이면서도 진짜 소름이 돋네. 하는 그 행동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인간의 이 3대 욕구가 또 얼마나 참기 힘든 건지도 또 다시 한번 새삼 느끼네요. 그죠?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속세를 벗어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정말 힘든 거고 그걸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또 그걸 다 지키시는 또 진정한 또 스님분들도 계시겠죠. 아, 그런 분들이 훨씬 많으시죠. 그쵸, 그쵸. 예. 네. 아스라님 오늘 이 절 이야기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들도 무수히 많겠지만 정말 또 신선하고 또 충격적이고 소름 돋는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네, 오늘은 제가 풀어드리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오세요. 네, 그때는 좀 맛있는 거 드릴게요. 아유, 감사하죠. 그거 뭐야, 군만두 말고요. 이번에는 뭐 스테이크 정도 바꿔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가 워낙 좋았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아무튼 편안하게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방금 이제 이거는 뭐 그냥 드립이고 장난이고요. 와, 근데 진짜 충격적인 절 이야기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절은 뭐 대웅전이라든지 막 큰 이런 절들을 생각을 했었는데 확실하게 절 느낌부터가 이상했어요. 근데 그래도 당연히 귀신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귀신이 뭔가 문제가 있겠거니 했지만 그 스님이 문제였구나 라는 정말 반전이 있는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